자, 이번 시간은 판 구조와 마그마의 활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성암은 용암이나 마그마가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우리가 암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퇴적암, 그리고 변성암, 그리고 화성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암과 화산암 우리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입니다. 자, 그런데 용암과 마그마가 차이가 뭘까요? 마그마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멘틀이나 지각의 일부가 용융점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녹은 상태가 마그마입니다. 그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하면 용암이 되는 거죠. 지표면 밖으로. 근데 그럼 용암과 마그마의 성분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출을 했다는 말은 가스는 이미 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스를 대부분을 공기 중으로 내보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용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화성암을 우리가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속도에 따라서 광물 입자의 크기의 차이로 우리는 세립질과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자, 화성암, 마그마와 용암이 냉각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세립질은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평광현미경이라고 하는 그 광물의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봐도 어떤 광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세립질이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되었을 때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지표 밖으로 분출된 다음에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마그마 안에 다양한 이제 원소들이 포함된 상태의 아주 뜨거운 상태의 용융되어 있는 액체가 마그마입니다. 그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해서 갑자기 식으면 이 원소들이 군데군데 결정을 이루고 있겠지만 그 결정들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인력득에 의해서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급격히 식어버리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너무나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립질이라고 하고 조립질은 그에 반해서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우리가 조립질 같은 경우에 화성암의 광물을 보면 흑음모 그리고 석영, 장석 이렇게 평광현미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미경으로 보면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조립질입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되었을 때 비슷한 성분들끼리 인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면서 결정을 서서히 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입자들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강암은 많이 들어봤죠. 화강암 같은 경우에 흰 부분도 있고 검은 부분도 있고 약간 분홍색인 부분도 있고 갈색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입자들이 꽤 큼지막했던 걸로 기억하죠. 그런 것이 바로 조립질 조직입니다. 화강암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하 내부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자,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냐? 화학 조성에 따라서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이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화학에서 분류하는 산성, 염기성이 아니라 SiO2, 우리가 이걸 규산염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규산이라고 해서 이 성분이 많은 걸 산성, 적은 걸 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준은 52와 66되어 있는데 요즘은 63%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각 같은 경우에 규산염 광물은 90%가 훨씬 넘지만 그 SiO2 그 자체의 함량이 63% 이상인 경우를 산성암, 그 다음에 52% 이하인 경우를 염기성암이라 그러고, 그래서 염기성암을 만드는 마그마가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죠. 기억납니까? 현무암질은
색깔이 검다는 말은 이제 철 같은 유색 광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고, 유색 광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은 SiO2가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문암질 마그마는 우리가 딴 말로 또 화강암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면 염기성암은 색깔이 어떨까요? 맞습니다. 어둡습니다.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성암은 밝습니다. SiO2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고 화산암과 심성암은 아까 전에 우리가 조립질, 세립질 기억나죠? 조립질 그리고 세립질. 자, 요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화산암 지표가 분출했습니다. 급격히 냉각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결정이 성장하지 못해서 세립질입니다. 그래서 화산암은 세립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심성암 마그마 깊은 곳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결정이 서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크게 이제 형성되어서 조립질 조직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가 되는 마그마가 분출한 것은 아니고 지표 근처에서 냉각되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커지진 않은 상태를 반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류했던 게 우리가 세립질, 조립질 여기서는 볼까요? 완정질 이걸 우리가 조립질이라고 부릅니다. 조립질 여기 바로 세립질입니다. 금방 봤던 것처럼 세립질이 화산암이죠. 심성암은 조립질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갈수록 생성된 깊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화산암은 분출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갈수록 이제 깊은 곳에 생성된 걸 알 수 있고, 자,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 보겠습니다. SiO2가 많은 곳 삼성암, 적은 곳 50% 이하 염기성암입니다. 왜 어두울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을 포함한 유색 광물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이 많으니까 밀도가 크고, 밀도가 크면 지각보다는 멘틀 쪽에 많다라고 설명을 했죠. 지구가 최초에 층상 구조를 이루어서 우리가 밀도가 높은 물질들이 중심 부분에 많습니다. 그죠? 밝은 색이 이제 산성암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은 화산암의 형태인 즉 세립질의 구분이고, 보통 화강암은 이제 조립질에서의 유문암과 같은 형태죠. 만약에 화강암이 신부에 여기서 생성된 화강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분출했다면 유문암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라고 흔히 부르고 또 화강암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 없지만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성암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 봤던 마그마의 특징과 함께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대, 화성암 지형에서 우리가 유명한 현무암과 그리고 화강암 지대 보겠습니다. 자, 현무암 지형 잘 알고 있죠. 제주도. 자, 우리가 신생대 때 격렬한 화산 활동으로 해서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유암 같이 이제 분출한 다음에 화산 쇠설물들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간 먼지 그런 것들이 쌓인 응유암도 있고, 육각기둥 모양 이런 그림 우리가 많이 봤죠. 주상절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주상절리라는 것은 우리가 분출한 이후에 빨리 식기 때문에 육각기둥 모양으로 서로 식으면서 특정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식은 상태가 주상절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 같은 경우는 순상화산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유동성이 큰 아마도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 지역은 가본 사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철원 일대를 덮는 유명한 용암지대가 있습니다. 그 용암 대지를 우리가 이제 한탄강 유역에 있는데 역시나 현무암질 용암이고 주상절리 아까 말했던 제주도와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성암 지형을 알 필요는 없지만 교과서에 나오고 설명하는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한산 이제는 여기는 화강암지 마그마에 의한 이제 지형입니다. 화성암 중에서 이제 화강암이겠죠. 화성암 중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산성암이겠죠.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났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땅이 융기한다던가 위에 있던 것들이 침식되어서 덮고 있던 상부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그 큰 마그마 챔버가 크게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 화강암이 밖으로 이제 드러난 상태를 이제 우리가 화강암 지형이라고 하는데 누르고 있던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서서히 융기에서 지표에 노출되어서 큰 특징이 있는데 판상전리 아까 말했던 주상전리와 다릅니다. 판상전리는 자 워낙 큰 압력이 있는 상태인데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생성될 때보다 압력이 작아져서 이런 것들이 판상으로 위에서 누르는 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판상으로 쪼개져서 생기는 전리가 생깁니다.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설악산 같은 경우도 중생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화강암이 상층 지역의 침식자형으로 융기에서 노출됩니다. 우리가 박리작용은 아까 말했던 판상전리는 아주 큰 규모고 박리작용은 하나의 큰 암석에서 하나하나의 껍질들이 이제 벗겨지는 것처럼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박리작용이라고 하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압력이 적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그마의 종류와 그리고 화성암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들 잘 기억해 바랍니다. 과제는 밴드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